자, 지구 환경의 변화 두 번째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구온난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사막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화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 대기대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사막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막화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도 30도 지역, 이제 북위 30도든 남위 30도든, 그러니까 따로따로 쓰면요, 북위 30도 또는 남위 30도 이렇게 쓰는데요. 이제 공통이란 얘기입니다. 북반구든 남반구든 위도가 30도인 지역, 적도로부터 30도 올라가 있는 이 지역대에는 고압대가 형성이 된다. 이때 이 고압대라는 거는 이제 고기압이 띠의 형태로 이렇게 길게 분포한다. 고기압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기압대가 형성되어서 기후가 기본적으로 건조하고 사막이 주로 분포를 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막들 있죠. 아프리카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을 거고요. 이제 호주 사막이나 건조 지역들, 중국 내륙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뭐 고비 사막 이런 사막들 또는 황토고원 이런 지역들, 황사의 이제 발원지가 되는 지역들인데요. 이런 곳도 이제 사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건조 기후대 내지는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사막 자체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막은 주로 이 지역에 분포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지역이 고기압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걸 좀 떠올려 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때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되면서 기온은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구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표상에서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은 저기압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고기압인 지역은 상층의 공기가 지표 부근을 이제 하강을 하게 되면서 이건 이렇게 해줘야 동급 비교가 되겠네요. 어떤 공기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는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즉 그러니까 고기압이 위치한 지역은 맑고 이제 저기압이 위치한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게 되는데 이 위도 30도 지역은 대체로 대기 대순환, 즉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이 대기 순환 자체가 고기압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 30도 부근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가 잘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막화가 되는, 즉 사막처럼 되는 것이 이제 사막화일 텐데요. 자연적으로도 될 수 있고 자연적인 원인도 있고 인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일단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애초에 이 사막이 주로 30도 지역에 분포를 하니까 대기 대순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사막 주변 지역이 점점 이제 사막처럼 되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자연적으로 사막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이 자연적인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가축을 방목해서 기른다거나 경작지를 확대한다거나 삼림 벌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막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인위적인 요인에는 단서가 붙어야겠죠. 그 단서는 과도한 또는 이제 무분별한, 그러니까 심하다는 거죠. 너무 심하게 가축을 방목해가지고 기른다거나 그러면 이제 목초지가 그만큼 줄어든다거나 또는 가축 방목에 필요한 뭔가 활동들을 하게 될 경우에 영향을 미치겠죠. 경작지를 확대한다. 생태계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 어떤 지역에 단일 식물을 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균형이 깨지면서 상대적으로 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사막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삼림벌채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토양이 이제 기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을 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그런 능력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사막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보게 되면 사막화를 아까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기대순환을 같이 이야기한다라고 했었는데 대기대순환의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요 그림이 대기대순환의 모식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이 둥근 부분이 지구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선이 적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전 지구적으로 세 개의 이러한 순환이 위도를 가로지르면서 위도에서 위도를 가로지르면서 나타나는 거대한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대기 대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 지구적인 규모,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기의 흐름, 공기의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0도에서 30도 사이, 그리고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0도에서 30도 사이, 이 영역에서 수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또 순환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방향으로 60도에서 90도 사이에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각각 이제 헤들리 순환, 그 다음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과학 1을 배우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순환 세포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가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대기 대순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왜 사막이 주로 이 30도 위도대 이 지역에 주로 사막이 분포를 하게 되느냐, 그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기 대순환의 결과, 자, 각 순환 세포들이 이제 어디서 상승을 하고 어디서 하강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헤들리 순환의 경우에는 또는 극순환의 경우에는 자,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상승하고요.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하강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류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곳에서 상승해가지고 낮은 곳에서 하강하는 이런 흐름, 이런 수직적인 운동을 동반하는 대류가 나타나고 있고요. 극순환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상대적으로 따뜻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 60도 부근에서 상승, 그리고 극지방에선 하강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연적인 온도 차이에 의한 열적인, 직접적인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류와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쳐서 이제 직접순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페렐 순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살펴봤을 때 상승하는 곳이 자 60도와 30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렐 순환이 60도 부근에서 오히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상승을 하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하강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건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순환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에 비해서 보다 명확하지는 않게 보입니다. 나중에 지구과학 1을 배우면서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영역은 이거 굳이 칠 필요가 없었네요. 페렐 순환의 경우에는 이제 간접 순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접 순환. 그러니까 자기가 돌고 싶어서 도는 게 아니다. 자연스럽지 않다. 대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 이제 0도, 30도, 60도 부근에서의 공기 이제 운동을 보게 되면요. 자, 적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대체로 상승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공기의 상승 운동이 일어난다. 저기압이 위치를 한다. 그러면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층에 공기가 이제 상층으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서 구름이 잘 생길 수가 있겠네요. 덥지만 적도니까 가장 더운 지역이겠지만 비도 많이 오는 지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증발도 많이 하지만 비도 많이 내려서 그렇게 건조하지는 않겠네요. 이제 60도 부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많이 일어나고 구름이 잘 발생이 되겠네요. 이 지역은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러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많이 건조하지는 않을 거고 비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 자 30도 부근이 문제인데 30도 부근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하강부 그리고 페렐 순환의 하강부가 만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지역은 대체로 이렇게 고기압이 큼직큼직하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 상황인 거죠. 여기서는
공기가 하강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구름이 잘 생기지 않는 지역이 됩니다.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갖게 되는 이 위도만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습니다. 비가 적게 내린다는 거죠. 강수량이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 지역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이제 적죠.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특징이 조금씩 있으면 어떤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와 마찬가지로 강수량이 더 많으면 건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다음 넘어가가지고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왜 위도 30도 부근 이 지역이 주로 사막이 분포하고 건조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고압대가 형성되기 때문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실제로 건조기후가 분포하는 세계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서 위도 30도가 대충 이 정도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주요 이제 사막 건조기후 대가 여기 있고요. 유라시아 대륙에 이제 아프리카 방금 이야기했죠. 유라시아 대륙에 이제 중국 내륙 쪽이 이제 건조 지역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북아메리카도 이제 서부 쪽에 이렇게 일부 사막 나타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도 사막이 나타나고 있네요. 호주도 이제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위도대에 주로 이렇게 사막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기하다기보다는 다른 지역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건조하지 않죠. 건조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주변에 바다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니까 수증기의 유입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건조한 기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죠. 그래서 건조한 기후는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넘어가서 우리 지구 온난화 때도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이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막화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었던 것들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과도한 경작, 그리고 삼림벌채를 이건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지 않는 쪽으로 좀 삼간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농업 효율성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적은 토지를 이용을 해도 필요한 만큼의 식량 생산, 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막화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막화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